이번 영상에서는 회로를 꾸미는데 중요한 소자인 저항, 레지스터라고 하죠. 그거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저항, 레지스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전기 저항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쓰고 electrical resistance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도체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자유전자가 움직여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어서 움직이게 되면 전류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다 보면 자기들끼리 부딪혀 갖고 멈추고 다시 가고 뭐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그 도체의 불순물에 의해서 이제 걔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원자핵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방해하는 값을 가져요. 물질마다 다 다른 그런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의 단위는 뭐 잘 아는 것처럼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이와 같이 오메가 표시를 해서 이렇게 오음이라고 하고 뭐 영어로 쓴다면 OHM에서 오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5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된 건데 1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1볼트를 1암페어로 나눈 그런 값을 1오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항의 기호는 이와 같은 기호를 갖고 있고 R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R이라고 하는 저항값은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여기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질이 있을 때 단면적 A를 갖고 있고 길이 L을 가진 물질이 있을 때 이 저항값은 단면적 A에 반비례하고 길이 L에 비례하는 그런 저항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써보게 되면 R 이퀄 로 A분의 L 그런데 R이라고 하는 건 저항이고 로라고 하는 값은 비저항이고 A는 단면적이고 L은 길이니까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그리고 이제 특히 물질에 따라서 비저항 값이 이제 다른데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와 같이 물질에 따라서 폴리스티렌, 실리콘, 카본, 알루미늄, 카퍼, 뭐 구리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비저항 값이 이렇게 다른 값을 갖고 있다. 비저항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리가 이제 우리 대부분 전선 같은 걸 만들 때는 이와 같이 구리 값을 갖고 있는데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런 값들을 갖고 있고 위로 가면 뭐 폴리스티렌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얘는 이제 전류를 거의 못 흐르게 만드는 그래서 전연체에 해당되고 우리 실리콘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 그리고 이제 저항을 만들 때 많이 쓰니 카본, 탄소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도의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항값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비저항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법칙인 오음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1827년 독일의 과학자 오미 오음의 법칙을 제시했어요.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제시를 했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다양한 길이와 재질을 가지고 아까 보니까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물질에 따라서 로 값이 달라지는 비저항 값이 달라지는 값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도선들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끄집어낸 게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끄집어낸 그런 법칙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끄집어내 봤더니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본 실험 결과는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저항이잖아요. 어떤 물질이 주어졌을 때 단면적이 있고 길이에 비례하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걸어서 전류의 관계를 찾았더니 뭐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전위 차이라고 하죠. 전압과 전류는 서로 정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뭐 전압하고 전류하고 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비례상수 값을 뭐라고 했냐면 저항 R이라고 해서 V 이퀄 IR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V 이퀄 IR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로에서 보게 되면 어떤 전압 V를 걸고 여기 보죠.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V를 걸고 저항 R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전류 값은 뭐 우리 전압과 전류 저항 값에 의해서 전류 I는 R분의 V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음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오음의 법칙을
달리 쓰면 여기 i를 이제 앞으로 빼서 i 이퀄 v 곱하기 g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r하고 g 값이 변했죠.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이거 넘겨치면 i 이퀄 r분의 v니까 g는 뭐가 되겠어요? r분의 1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g라고 하는 값을 생각해 보면 g는 r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를 우리는 컨덕턴스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컨덕턴스는 우리는 단위가 뭐냐면 G맨스 S라고 이렇게 쓰고 그걸 우리는 표시하기를 이렇게 뭐 오메가에 거꾸로 한 거 이렇게 쓰고 걔를 모 MHO라고 쓰는데 왜 그렇게 표시가 됐겠어요? 그렇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오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음, 이렇게 오메가 표시를 해서 오음. 그런데 이거에 거꾸로 하게 되면 이런 표시가 돼서 얘가 컨덕턴스의 단위의 표시. 그리고 이제 읽기를 뭐라고 읽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제 OHM이라고 쓰는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MHO가 되니까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멘스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얘기를 표기를 하기를 이와 같이 표기하고 뭐라고 읽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의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하나 갖다 놨어요. 이거 뭐 어떤 거냐면 저항 아래다가 전압을 걸었어요. 전압이 왼쪽이 플러스이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이고 전류 값을 두 개를 이제 생각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걸 IA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것을 IB라고 했으니까 우리 당연히 이거는 IA하고 IB는 같은 값을 가지면서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IA 이퀄 마이너스 IB 값이다 하는 걸 쓸 수가 있고 이 오음의 법칙에 의한다면 V 이퀄 IR이니까 이렇게 V 이퀄 RIA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 이렇게 되겠으니까 IA 값으로 쓰면 R 곱하기 IA 값으로 쓸 수가 있고 IB 값으로 쓰면 당연히 V 이퀄 마이너스 RIB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의해서 극성과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잘 맞춰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를 뜻하고 있는 거냐면 가로축이 전류이고 세로축이 전압인데 뭐 오음의 법칙에 한다면 전류와 전압 관계는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정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 무슨 얘기냐면 전류값이 굉장히 크면 이 저항을 만드는 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맥시멈 값 전류로 봤을 때 이 I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맥시멈 값이에요. 최대치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도 맥시멈 값이 있는 그 구간에서 즉 선형적인 구간에서만 이제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고 다른 곳에는 성립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사용한다면 그 구간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이너스 IM과 IM 사이에 즉 여기에 이제 선형적인 구간 요 선형적인 구간에서만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뭐 우리는 나중에 보면 이제 소자라고 하는 것들이 뭐 능동 소자, 수동 소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동 소자는 RLC가 있다 그러죠. 그때 이제 RLC 중에 L값과 인덕턴스와 C, 캐퍼시턴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이고 지금 R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항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저항들이 에너지하고 파워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 그림을 갖다 놨어요. 이 회로는 저항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전압원 V라고 하는 전압을 걸게 되면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다. 이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공부했듯이 에너지하고 파워가 이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먼저 전력, 파워, P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P 이퀄 VI니까 V 하고 이제 I라고 하는 전류값을 하게 되면 전류값은 R분의 V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V니까 얘를 계산하면 R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P 이퀄 VI 하고 이제 여기 V를 IR 오음의 법칙에서 IR이라고 하니까 IR 곱하기 I 하면 I 자승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력 우리 전력 P라고 하는 값은 R분의 V 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고 I 자승 R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위의 수식은 이제 전압과 저항값을 알면 이런 수식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우리 밑에 있는 건 전류와 저항값을 알면 I 제곱 R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파워가 일정 시간 동안만큼 동작을 한다고 한다면 소비되는 에너지 W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W 값은 PD 타우 그래서 뭐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 영상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PT라고 하는 값이 되고 이 T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이제 동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동작하는 시간을 갖다 곱하면 에너지 값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동작하는 시간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자, 앞에서 생각했던 저항에서 이제 소비되는 에너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예제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예제냐면 이와 같은 회로예요. 이와 같은 회로인데 12V에다가 6오음짜리 저항을 걸고 그런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상황을 이제 설정을 했냐면 12V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배터리다 그런 얘기예요. 자동차 배터리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엔진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 걔가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충전을 하고 나서 걔들이 자동차에 있는 어떤 그런 전기적인 시스템들을 이제 동작을 시켜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꺼지면 다 그런 전기적인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해야 에너지가 소모 안 하는데 만약에 주차를 하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헤드라이트만 이제 켜놓고 주차를 하고 갔다 이거예요. 갔으면 헤드라이트에는 이제 뭐가 뭐 켜놨으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소비를 하겠죠. 그때 전류 I하고 이렇게 생긴 회로에서 전류 I하고 전력 P하고 그리고 4시간 동안 이제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배터리에서 공급했으니까 뭐예요? 이 헤드라이트에서 에너지를 소비를 했겠죠.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방전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먼저 전류 I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오음의 법칙에서 V 이퀄 RI라고 하고 이 I라고 하는 값은 R분의 V 값이니까 지금 뭐 R은 6오음이고 V는 12V니까 2A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전력 P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전력 P 값은 뭐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거니까 P 이퀄 VI 그래서 지금은 12V이고 전류가 2A가 흐르니까 12 곱하기 2 하면 24W가 되겠네요. 이때 여기서 헤드라이트에서 이제 소비되는 에너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에너지 값은 전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은 얼마예요? 4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뭐 파워는 24W가 되니까 그 값을 구해봤더니 24T. 근데 여기 4시간 값이니까 초로 따지면 24 곱하기 60분, 60초, 4시간 이러니까 이렇게 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 값이 3.46 곱하기 10의 5승 줄 정도 되는 값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저장해놨던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만큼 이제 4시간 동안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방전됐을 것인가 하면 보통 자동차를 100% 충전하면 10의 6승 줄 정도 된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자동차에 100% 충전한 상태라고 한다면 10의 6승 줄이니까 아직 완전히 방전은 되지 않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방전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면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회로에서 중요한 소자인 저항, 레지스터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그와 관련된 오음의 법칙이 무엇인가 해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